사기꾼의 연봉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금 유통사업을 빙자한 피해 금액이 굉장히 커요. 피해자가 또 많아요. 6억을 미변제했을 때 징역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 사람의 연봉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사기꾼 잡는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사기꾼의 연봉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이길래 이러한 사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 좀 발칙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사기죄에 해당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사기꾼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고 도대체 얼마를 가져간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를 어떻게 벌어가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에요. 2019년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속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골프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홀인원이 나오면 상품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투자한 금액 중에 원금은 어떻게든 보장한다. 원금이 보장된다. 그런데 사업이란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업 중에 원금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도 내 개인 자금으로도 충분히 변제 가능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1억 5천만 원을 사기쳐서 이 사람이 받은 징역형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1년 살고 나오면 1억 5천만 원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놓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 징역 1년에 퉁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 생활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나오는 판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선고된 사건인데 남부지방법원이었네요. 구로구에 있는 금 유통사업을 빙자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 원금은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 이렇게 속인 사람이 32명이에요. 그렇게 총 10억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선고형이 얼마나였냐? 징역 2년이었습니다. 여기 뒤에 판결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종 전력도 있어요. 사기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한 번만 사기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기쳐서 잠깐 실형 살다가 나왔더니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또 사기치는 거예요.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도주했었어요. 도주했다가 나중에 붙잡힌 그런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2년을 살고 나왔을 때 10억의 돈을 편취했으니 1년에 연봉이 5억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다소 의구심이 남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피해 금액이 굉장히 커요. 피해자가 또 많아요. B에 대한 사기, C에 대한 사기, E에 대한 사기, H에 대한 사기, I에 대한 사기, K에 대한 사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비슷해요. 고철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고철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한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원금을 보장할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편취 금액이 얼마였냐면 14억이었어요. 자꾸 몇 억 하니까 이게 얼마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근로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를 생각해보면 14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4억 중에 6억이 미변제됐습니다. 그러니까 8억 정도를 갚은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갚은 게 아니죠. 다른 피해자들한테 사기쳐서 그 돈을 돌려받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돌려받기를 하면서 나머지 돈은 자기가 편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사기를 치는데요. 6억을 미변제했을 때 징역이 얼마가 나왔냐면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이 피고인은 1년에 2억 정도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벌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쉽게 편취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출소 후에 또 그런 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아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니길 바라고 이번에는 광주로 한번 가볼까요? 최근에 나온 판결이기도 한데
피고인은 부동산, 금융자산 컨설팅 이런 것들로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주식, 선물,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그럼 리스크도 없다. 투자 금액 전액 보장하겠다. 기본적인 사기입니다. 제발 어디에 투자하는데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의심해 보십시오. 투자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4억 4천만 원이다. 그럼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징역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14억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연봉은 6억에서 7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이 피고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사건이 끝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로 인한 편취는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압류를 진행을 하면서 시효기간을 늘려서 계속해서 변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류하고 하는 것도 법률상 비용 또 본인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법의 처벌의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취지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국가의 시스템의 안전,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해 주는 것이 바로 형사사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기꾼들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절해야만 이런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기에 대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기꾼의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 저희도 오늘 컨텐츠를 조사해 보면서 생각보다 마음이 더 찹찹해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검거된 사기 피의자들 1인당 평균 범죄 수익이 얼마냐,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천만 원에서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사기 범죄에 대해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